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북한 핵 포기를 목표로 고강도 압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됩니다. 선제 타격 등 훈련 내용도 과거에 비해서 공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유사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함께 지휘부까지 선제 타격하는 작전이 처음 적용됩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로 도발하려는 징후가 뚜렷하면 선제 공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B-52 폭격기와 핵 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에 이어 B-2 스텔스 폭격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최첨단 전략 무기들이 총동원됩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타격을 목표로 진행한 미 육군의 기습작전 훈련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주요 시설을 선제 타격할 킬체인과 올해 연합훈련에서 4D 작전을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4D에는 북한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겁니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선제 타격할 700여 곳을 정밀 검증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해병대의 쌍용 훈련도 북한 수뇌부를 정면 겨냥하고 있습니다. 내륙 작전의 강도를 예년의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미 해병대가 동해와 서해안에 상륙해 거점을 마련한 뒤 내륙 깊숙이 진격해 핵과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고 북한 수뇌부가 있는 평양을 최단 시간 안에 점령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젯밤 최고사령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참수작전이라고도 불리는 연합훈련에 대응해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을 거론하며 즉각 선제적 작전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참수작전은 체제 붕괴를 노린 적대 행위의 극치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제 공격 전략을 전면화한 작전계획 501호에 따른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전쟁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촉발시킵니다. 한미 양국군이 이렇게 위험한 작전계획에 따라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과의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는 등 심리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심리전을 위해 시작한 대북 확성기 방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포탄에 전단을 넣어 30km 이상까지 보낼 수 있는 전단탄도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의 사기를 심하게 떨어뜨려 결국 체제를 흔드는 위협이 된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보복 공격을 시사하며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그것이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대북 심리전에 도용된 수단들은 우리의 타격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면전도 불사는 나서주셨어야죠. 응군의 대가 정도는 약하다 이 말입니다. 전면전이라뇨? 아니 그렇게 북한을 장악해서 얻는 게 뭡니까? 승리죠. 솔직히 이 전쟁 3일, 딱 3일이면 이겨요. 미국과 같이 딱 북한 핵시설만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부시면요. 벙커버스터는 이미 북한에서 대비했고요. 부신다 해도 그 방사능 낙진 때문에 남북이 둘 다 체르노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개전 하루 만에 군인은 20만, 수도권 시민은 150만 명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네? 일주일이면 군병력은 최소 100만,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요. 피해액은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천억 달러. 잠시만요. 뭐라고요?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한미 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0,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고요. 40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긴장이 고조되면 일본군의 한반도 침탈 명분과 기회를 확대해주게 됩니다.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해온 아베 정권은 호시탐탐 대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아베 정권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일본군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를 명분으로 남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책만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해법이다. 강력한 제재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어려우며 핵 추가 개발과 확산을 막는 핵 동결을 목표로 국제사회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뉴욕타임스가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아무리 제재가 강해도 제재만으로는 30년 가까이 진행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협상을 부활하는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면서 특히 협상의 목표점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쇄하거나 혹은 최소한 억제시키는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이 선군 정책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도 임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일대에서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자신들도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문제로 대화가 필요하다면 미국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는 대신 한미가 군사연습을 중단하자는 북한의 제안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일부 양식 있는 사람들도 환영하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해 말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서 비공식적 메시지를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ctually, ultimately, have a peac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resolves the unresolved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1990년대 초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킨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1991년 미국 한반도 전술핵무기 철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1992년 한미 군사연습인 팀 스프리트 훈련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북미, 남북, 육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대결의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